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11월 13일에 금요경마죠. 11월 13일 금요경마에서 전개해드리는 실전 배팅 입시 시간이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님 모시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편성도 상당히 또 종래 편성보다는 이번 주 편성 좀 빡빡해졌죠. 네. 좀 뭐 하든 뭘 해도 좀 타이트한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레슨하면은 뭔가 좀 적중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그런 맛이 드는 상이고요. 자, 지난주 경마도 이제 잘 전개가 되었고, 특히 이제 부산의 박영께서는 또 이제 주력 막권이 또 여러 차례 적중 놔주었습니다. 부산 이제 금요 4경주 10배짜리 또 그리고 11경주도 주력으로 놔주었고, 또 부산 교차 5경주에도 주력 한 방에 막권 의미가 있는 적중 놔주었고요. 개인적으로 뭐 저는 지난주 또 주로 이제 막장 승부라고 그러죠. 마지막 경주를 싹 다 또 저배당부터 고배당까지 다 적중해드리면서 선정해드렸는데, 특히 제주는 5경주, 7경주, 5경주 또 3복승 12.8배짜리 적중해드렸고, 또 7경주 또 단방이었죠. 적중이 나와주었고요. 그래서 신승훈의 제주는 앞으로 계속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주도 이제 부산 2경주, 3경주 연속 적중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마지막 11경주도 주력 한방 외곽 선행 인기 모터 말이가 뭔가 좀 불안감이 있다 말씀드리면서 7번 4번이었죠. 그리고 16경마도 부산 교차 5경주에서 부산 1경주 4.2배짜리 단방, 또 부산 3경주도 또 주력권으로 적중드리면서 비교적 좀 다른 날들에 비해서 좀 적중 빈도수가 상당히 많았던 한 주가 아니었냐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이번 주 경마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딱 보니까 해볼 만한 데 있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박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10경주 승부가 준비되어 있고, 저는 5경주와 마지막 11경주 들어가 있고요. 1경주는 다 아시는 바대로 올 신마들로 채워진 게임이기 때문에, 지난주 경마 서울 경마장에서도 올 신마로 편성된 그 경주에서 또 고배당으로 적중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40배짜리. 네. 이번 주도 아마 1경주 또 박남규 위원의 또 적극적인 신마 승부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첫 경주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의 오전장 첫 번째 승부 1경주 올 신마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액면 배당은 1번의 팬텀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5번의 쇠도우 박스, 6번의 노던 비카, 9번의 쇼트 트롭, 쇼트 스톱 잡혀있는데요.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이번 경주는 근래 들어서 신마 경주 중에서는 편성이 정말 빡빡한 레이스예요. 좀 능력 마들이시면 대거 물려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1번만 팬텀 블레이드도 물론 띄워줄 수 있는 마페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기는 압도적 1위의 올대갈인데 뭐 부러질 수도 있어요.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지만 편성이 세다는 점에서는 팬텀 블레이드도 그렇게 장담 못한다. 다른 마필들에게 뭐 기습을 허용할 수도 있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뭐 도입 당시부터 새끼를 낳았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 한두 있어요. 따라서 인기도에서는 많이 밀려 있는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쭉 지켜봐 왔고 앞으로 띄워줄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놓고 과감하게 배당 승부 들어가는 추천을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행 연습까지 채워놓은 일본의 이제 팬텀 블레이드 일단 기수도 일단 보렐레 기수가 타고 있고, 확실히 보렐레 기수 잘 탑니다. 안녕감기 타고 있고, 옷가베 기수도 기성수는 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일단 뭐 아직 그 제대로 된 능력만을 못 타가지고 확실히 검증은 안 됐습니다만 타는 자세나 뭐 여러 가지로 보면 뭐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 기수 중에 하나가 옷가베 기수가 되겠는데, 자, 여간 일본의 팬텀 블레이드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나머지 말들은 뭔가 좀 검증이 좀 필요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주행 검사의 기록 뭐 이런 거에 연연히 하지 마시고 그런 기록 따져봐야 인기만 밖에 다 나오겠습니까? 이런 것 이외에 혈통적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승부 들어가는 방랑유인의 또 주력 한방 승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 국산 육군의 12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경주는 6번의 위닝 스토리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갑니다. 뭐 1번의 라운 필리스 씨, 뭐 10번의 미스 캡틴, 7번의 폭풍 그탑 골고루 잡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위닝 스토리는 편성을 굉장히 잘 만났죠. 앞으로 뛰어줄 수 있는 여지도 많고 어쨌든 이제 앞선에서 레이스를 전개한다는 전개적 메리트까지 있기 때문에 6번 위닝 스토리는 인정이 좀 되는 그런 마필이고 반면에 이제 그 밖에 인기 마필들은 사실 믿을만한 마필이 별로 없는 그런 구도죠. 따라서 저는 안쪽에 2번마 일망무제가 뭐 1년이 넘는 동안 휴양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오히려 그 1년이라는 세월 동안 힘이 굉장히 많이 찼을 가능성이 높고 혈통적 대치는 사실 상당히 높은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휴양이긴 합니다만 일망무제의 선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닝 스토리는 좀 빼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그 선행을 못 갔거든요. 선입권 등기를 해내는데도 2차권 사수한다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번에도 또 적임 기수인 보렐리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나머지 8년 인기 말들이 좀 들들합니다. 그렇죠. 1번도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 같고요. 7번도 직진이 폼이 복귀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좀 다른 느낌이 없잖아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신마 중에서 그 이번에 일방무제 이게 지금 이제 3세 앞말인데 박재희가 타면서 다량 50km만 달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대목이다. 복병마 중에서는 이번에 일망무제 좀 체크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3경주 들어가겠습니다. 3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 별종으로 나와 있고 이번 경주는 3번의 언플래깅 허트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오르투스가 일단은 초장에 바람을 잡겠고요. 나머지 뭐 4번의 포스타, 뭐 1번의 수, 뭐 골고루 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혼돈도가 높은 레이스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뭐 배당파는 2번, 3번이 압도적으로 팔려나갈 텐데 저는 뭐 2번, 3번을 다 뿌려줄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요. 3번만 언플래깅 허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데뷔전에서도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물론 3차의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착차는 우승만이 가속의 경기의 신마신이에요. 큰 의미는 없지 않나 보여지고 이번 뭐 오르투스도 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이게 또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데뷔전부터 바로 능력을 과연 발휘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번만 영광이 파크가 뭐 데뷔전에서 거의 꼴찌에 준하는 그런 성적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10번만 영광이 파크의 이변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꼴찌꽃입니다만 우승마와 착착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네. 그것도 뭐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싶겠고. 근데 편성이 너무 약하네요. 좀 약하죠. 예. 그래서 솔직히 근데 3번 언플래깅 허트 같은 경우도 지난번 뽑기라고 하면 못 보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 편성에서는 참 이게 들어와도 할 말 없고 뭐 빠져도 빠졌구나 얘기할 것 같아요. 2번보다는 좀 낫긴 해요, 사실. 검증도 좀 되고 하니까. 네. 자, 그래서 뭐 근데 그래서 이제 액면상으로는 2번, 3번이 인기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복병이 이제 1번, 4번, 5번 이런 말들이 액면이 다 안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가능성은 10번의 영광의 파크가 좀 배당면에서는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4경주 국산 6개월 13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6번의 인더백 중심으로 7번의 행운의 절세 인기 막걸리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더백은 인정하고 갑니다. 뭐 기본적으로 잠재력은 뭐 단 돋보이는 그런 마필이죠. 이제 서서히 힘이 차가면서 걸음이 정말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인더백은 인정이 되고 후자권에서는 행운의 열쇠, 포리스테양 요 두 마필이 이제 아무래도 강세를 띠면서 팔리겠습니다만 두 마필 모두 좀 불안불안하죠. 행운의 열쇠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뭐 최선의 레이스고 이 마필은 항상 발주가 문제가 되는 그런 마필이고 4번 포리스테양은 뭐 기습적인 선행을 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이 4kg가 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면 인더백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포리스테양이 얼마만큼 깔끔하게 선행을 가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따라서 불안 요소는 좀 있다고 봐요. 그 대안의 마필은 역시 9번마 포마이 드림이 역시 따라오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라면 포마이 드림의 첫 입수왕도 뭐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지금
4번에 포레스트 태양, 그리고 6번에 인더백이 그래도 뭐 막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4번에 이제 4번하고 이제 4번에 선행 나가면서 이제 추임권에서 6번, 7번에 지금 달라붙는 그루가 되겠는데, 행운의 열쇠도 이제 억가백 기수 기생인데 조금은 그러면 더 넣어줄까 하는 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긴 있는데 지난번 편성도 그렇고 너무 바닥에서 오니까 항상 좀 바닥에서 오는 인기만 항상 좀 조심을 해야죠. 넷발 추임하죠, 넷발 추임. 네. 박제인데. 그러나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기승 기술 변경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박제이 스타일하고 오카베 스타일은 완전히 지금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6번은 차치하고 나손 치더라도 7번 행운의 열쇠하고 그 다음에 앞선만 단문해 준다면은 9번에 뽀마이들의 명의도 기회는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경주 혼합사고의 1200으로 전개되는 신선을 첫 번째 추천 성부처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신의 말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3번에 샤프 아메리칸 중심으로 배당동입니다. 3번을 중심으로 11번에 쾌적바람이라든지 또는 13번 에이스드림, 1번의 라이징 챔프 이렇게 좀 잡혀있는데요. 자, 보시나요?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레이스가 아닌가 보여져요.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전력도 그렇지만 숨어있는 보병마들의 전력도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도가 높은 레이스입니다. 일단 충만은 없어요. 3번마 샤프 아메리칸도 역시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고, 또 하나는 이제 샤프 아메리칸도 역시 발주적인 문제가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좀 따르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고, 저는 데뷔전을 가는 일본 라이징 챔프라는 마필이 혈전주 헤드시는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오히려 1000m보다도 1200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거리도 좀 길게 나오는 마필이고 또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이전을 살려 선행권에 붙는 순간에는 라이징 챔프가 가장 그래도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멋있던 골고루 지금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딱 출마표를 보는 순간 이 말에 한번 꽂혔습니다. 이 무조건 이 편성에서는 조지고 때리고 나가는 승부 아니겠느냐. 그거를 중심으로 일단 주력 한 방까지도 일단은 의외로 좀 제 생각에 비해서 임마필의 능력에 비해서 완전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배당은 짭짤할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는 주력 단방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신성원의 승부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경주 국산학원의 1400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6경주는 지금 3번의 스텔스하고 8번의 보이맨 쪽에 이제 인기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3번 스텔스는 평생 이점을 정말 지니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경남신문배에서 좀 아쉬움을 남겼지만 힘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레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이 발휘가 기대가 되고 있고, 반면에 8번 부임에는 좀 거품기가 좀 있다고 봐요. 8월달, 9월달 연투를 해냈지만 우승이 아니라 준우승, 큰 착차를 보였고, 지난번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도 역시 헤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못 믿는 마필이고, 저는 이제 이번 유아드 캡틴이 비록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휴양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힘이 찼을 가능성이 없다. 역시 지난번에 상당히 여유 있게 들어왔어요. 따라서 비록 승문전이지만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유아드 캡틴의 연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좋던데요? 네, 많이 좋아졌죠. 이것도 휴양이 잘 된 케이스. 그렇죠. 원래 활동적 기대치는 높았던 그런 마필인데 좀 헤맸었죠 많이. 그러다가 또 혈통적으로 보면 힘도 약간 좀 느껴지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휴양이 오히려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 기억에 제 개인적으로 이거 좀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또 1400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더 유리했었죠. 더 좋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적중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적중했어요. 저는 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3번의 스텔스인데 스텔스 뛰는 거 보면 진짜 큰 힘은 없어요. 힘으로 뛰는 거. 꾸역꾸역 뛰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인기 이런 말 복병으로 팔려고 이제 레이스가 느리고 뭉치고 할 때는 보는 말이지, 인기 말 과감하게 배팅할 필요 없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3번의 스텔스 제 개인적으로는 스텔스보다는 이제 8번의 보이맨이 좀 더 좀 스피드라든지 좀 순간 스피드가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고, 나머지 말 중에 역시 2번 유아더 캡틴, 그리고 다른 말들 중에서는 또 14번의 골드 스카이가 이게 지금 14번인데 오히려 좀 14번에서 지난 9월 달에도 최외곽 끝번에서
선행을 스무스하게 치고 나와가지고 좀 승부가 장렬되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말들이 이번 경기에서는 뭐 3분이라든지 8번 인기말 두 마리를 유협해 나가지 않겠느냐. 숨어있는 복병은 2번의 유아더 캡틴 그리고 14번의 골드 스카이 두 마리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경주 혼합이군의 1000m 핸디캡 경기를 펼쳤는데 이번 경주는 2번의 유성 파이팅과 3번의 슈프림 매직 두 마리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국면인데 1번의 명원 라인하고 또 8번의 에이스 천복도 오히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액면이 지금 너무 쉽게 팔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유성 파이팅이나 슈프림 매직 같은 경우는 유성 파이팅은 뭐 1000m에서 뭐 지난번에 3차기 아쉬움이 남겼지만 그 전에 뭐 1000m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슈프림 매직도 역시 1000m가 정말 적정이죠. 지난번에는 의외로 또 추입 한 발을 써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액면은 2번, 3번인데 1번하고 7번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저는 7번과 에이스 천복이 오랜 기간 휴양하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1000m에 나왔다는 점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아요. 기본 1000m의 사이즈는 뭐 유성 파이팅이나 슈프림 매직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공백이 문제인데 훈련하는 모습이나 보릴리 기수의 기승을 보면 에이스 천복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에이스 천복을 놓고 배당적인 승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중이 이제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사세 거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뭐 마량이죠, 뭐 마량. 마량이죠. 마량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있고 능력적인 사이즈적인 면에서는 뭐 2번, 뭐 3번에 비해서 더 뛰어났지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번의 명언 라이언도 안쪽에서의 지금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절대 이거는 2번, 3번 대끼리 승부를 과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복병말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그 복병의 중심은 7번 에이스 천복, 1번의 명언 라이언 이 두 마리는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좀 배당도 더 좋기 때문에 안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8경주입니다. 일단 강축이 없는 와중에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4번의 바우더기하고 8번의 막강질주가 근소하게 강세를 보이면서 5번에 이제 소나타존 가사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4번 바우더기는 인정을 하고 가야죠. 이번 경주 어쨌든 간에 단독 선행입니다. 선행을 가는 바우더기는 뭐 정기적인 메리트도 있고 가장 낫지 않나 보이지고 이 8번 막강길주가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승무대는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게 좀 문제죠. 따라서 저는 이 5번 소나타존이 최근에 레이스가 정말 이빨이 갔던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경주 거리가 1200으로 줄어들었다는 점하고 또 모처럼 조경들을 끌어올려놓고 나왔다. 2주에 만에 나오면서도 거의 4주에 준하는 그보다 더 강도 높은 조기를 소화했다는 점에서는 레이스가 좀 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나타존의 추위 한 발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나머지만은 솔직히 눈이 안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4번 바우덕이 8번의 막강줄치 두 마리 강세를 보이고 있고 복병 중에서 이제 박영께서는 이제 경주거리 줄이던 5번에 소나타존 보시고 있고 저는 뭐 1번에 천하캐거렉이 기회는 있는데 솔직히 이 말도 뭐 지금까지 아끼고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빨에 가가지고 착순에 들던가 또 이빨에 가가지고 한 두 차례 들어오는데 요거는 좀 바람에 많이 민감하더라고요. 당일 그 말구에 그러니까 마감 한 3, 4분 전부터 이 말이 바람 불면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 6월달에 엄청난 바람 불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생각나는데 일단 당일 배당판 상에서 바람 불면은 무조건 보시고 들을 마필은 일본의 천하캐를까지 이번 경기에 숨어있는 말이라는 거 체크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자, 구경주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왔고 이번 주 구경주는 일단 인기말 두 마리 4번의 도란 포경선 9번의 구스프릿 두 마리가 강세를 보이면서 5번의 카우베이 캡틴이라든지 6번의 샌드킹도 어느 정도는 좀 잡혀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도란 포경선하고 구스프릿이 다 모두 승군전이고 또 선행마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어차피 4번 9번 한 마리는 뭐 선행을 못 가는 그런 조건인데 따라서 이 액면은 4번 9번이 낮긴 합니다만 과연 두 마필이 선행 선입으로 땡땡부터 들어올 수 있느냐. 제
제가 볼 때는 만만치는 않다고 봐요. 그 대안의 마필로는 전 6번 샌드킹이라고 봅니다. 일단 샌드킹 같은 경우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해요. 1400보다는 역시 1200이 훨씬 유리한 마필이고, 또 하나는 뭐 4번, 9번이 튀어나가면 선입권에서 정계적인 메리트도 있죠. 여유있게 날아갔기 때문에 전 6번 맛 샌드킹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줄어든 경주거리 또 정계상의 또 유리한 점, 이런 측면을 보면 샌드킹이 가장 좀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란포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3일 날 월드러브에서 그 7마신 디전 2차 할 때하고 지난번에 글로리아를 4마신 앞돌 때를 두 경기를 비교를 해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말이다 하는 느낌만 들 정도로 능력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제 9번에 구스프릿하고 4번에 도란풍, 이게 지금 선행말 두 마리 인기 많은데 그렇죠. 이 선행말 두 마리가 뭐 들어오기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 뭐 도란평 선도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굿스피릿도 제가 볼 때 활동적 기대치는 사실 도란평 선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더 많이 뛸 거예요. 다만 이번 경주에서 뭐 굿스피릿이 입상을 할지, 도란평 선이 입상을 할지, 아니면 뭐 둘이 동반 입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면 두 마필 모두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세 마필이에요. 따라서 선행 경합도 조금 있을 가능성이 높고, 대끼리 승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죠. 일단 대끼리 선행말 두 마리는 배팅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것이 경합 배팅의 정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이 있고, 왜냐면 먹을 것도 없는 데다가 가능성도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럼 그 틈을 누가 될 거느냐? 선입 내지는 추임을 봐야죠. 그게 바로 5번, 6번 두 마리가 이번 경주에 선입복빙이라는 거 체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10경기 오늘 두 번째 정리되는 박랑규의 추천입니다요. 혼합 4군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자, 이번 경기는 8번에 샘솟는 에너지를 필두로 이번에 팜파스파 미키마로 좀 잡혀 있는데요. 그래도 변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변수가 좀 있죠. 일단 뭐 샘슨 에너지는 부담 중량이 4.5가 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경주거리가 대신 1,400을 줄어들었다는 면에서는 그래도 샘슨 에너지는 데려가야 되지 않나 보여지고, 팜파스팜은 연투를 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또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게 2번, 8번으로 쉽게 끝날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닙니다. 오히려 8번도 좀 불안 요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역시 노력하고,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있어요. 그동안 뭐 보여준 건 없기 때문에 인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만, 인기 마필이 불안하고 편성이 강하지 않은 그런 편성, 거기에 맞물려서 컨디션이 올라온 마필이 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의 축으로 복대봉 막공까지 고배당까지 노력하는 추천 경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팜파스파 1,400에서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취입으로 올라왔는데 뭐 나머지 만류가 거의 뭐 척척 없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너무 좀 걸음에 여유가 많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이 났기 때문에요. 이번은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틈을 노리고 복병만 한 마리 들어온다면 상당히 멋진 승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남의 추천 10경 기대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주 신성훈이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3군에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 경주는 개인적으로 노리는 복병이 두 마리가 있는데 둘 다 승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액면 배당은 4번의 진금 다리를 중심으로 2번의 베리베리굿 이렇게 좀 잡혀 있고, 9번의 그 최강 불패도 눈길이 끄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뭐 진금다리는 줄어든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하긴 건 사실이에요. 편성이 강하지 않고 1200이라면 뭐 진금다리 데려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9번 최강 불패라는 마필도 9월달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3차기에 아쉬움이 있지만 뭐 페이스가 워낙 빨랐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뭐 당대 천하가 선행을 이끌고 가겠죠. 아니면 안쪽이 2번만 베리베리굿 정도인데, 그렇다면 선의권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최강 불패가 힘은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권에 붙는 순간에는 뭐 최강 불패의 뚝심도 충분히 먹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좋더라고요. 좋죠. 이게 좀 정말 그 과거에 좀 반짝하다가 완전히 맛이 좀 갔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하다가 뭐 심지어 6월 19일에 능력 부진, 그렇죠. 판정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 마필이 또 과거에도 기량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제 5살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데뷔 초반에 보여줬던 그 강렬한 맛은 그런 거 없잖아. 확실히 좀 없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한풀 꺾인 그런 게 아쉬웠네요. 그래도 뭐 참 가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능력이 다시 기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저는 뭐 4번에 징금다리도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그 지봉사랑 레이스에서의 그 뭐 하이브리드 캡틴에게도 좀 밀리면서 그 산마신 뒤지는 3점은 좀 뜻밖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이 말은 정말 센 말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시계볼 생각이 없고, 자, 이번 레이스 딱 1200이라는 경주 거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거리에서 한번 승부를 그려갈 수 있는 복부마 2마리, 이 중에 정말 강력한 승부마 1마리를 막군의 중심에 놓고 복대복으로도 충분히 때릴 수 있죠. 그거는 바로 이제 배당이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신성원에 숨어있는 승부 타이밍마 1마리, 2마리입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번 총 공세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여기까지고 잠시 후 또 신승훈의 제주경마 단독 진행도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11월 13일 금요경마에 전해올리는 제주교차 또 4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2경주, 4경주, 5경주, 7경주로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자, 제주 2경주가 제주마들의 일전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액면은 10번의 희망, 10번의 희망을 중심으로 1번의 영주신비가 좀 많이 팔릴 거고요. 2번의 무한지대라든지 3번의 정승으로 이런 말들이 지금 랭크가 되어 있는데, 이번 개인적으로는 그 10번의 희망이 지금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11주 정도의 공백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의 불안감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일본의 영주 신비도 1번 게이트가 썩 유리해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그 발주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일단 늑발하고 올라오는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반에 좀 불안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 일단은 선행을 치고 나간 마필은 5번의 백롱여지 아니면 9번의 리키파워죠. 리키파워가 아마 이번 라운드에서는 단독 선행으로 한번 치고 나오신 조건인데, 그리고 앞선권에서 이제 선의권 전개를 해낼 수 있는 찬스 있는 마필이 이제 2번의 무한지대. 무한지대가 일단은 타이밍상으로는 초반 기습 반응이, 지난번에 이게 과용남이가 전개를 상당히 많이 못 풀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 남았는데, 그래서 인기마가 100% 과실할 수 없다. 그래서 10번은 당일의 현장 상태 점검이 이제 필수적인 그런 말이 되겠고, 영주신비 3번의 정성으로 팔리겠습니다만, 복병 2마리는요 일단은 2번의 무한지대하고 9번의 리키파워, 이 2마리는 2번은 전개가 지금 잘 나올 수 있고요. 또 9번은 단독 선행 시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은 2번, 9번 2마리 한번 제가 찍어드리겠고요. 자, 4경주 넘어가겠습니다. 4경주는 제주마 900m짜리 레이스로 나와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액면 배당이 지금 6번의 푸른 기상을 중심으로 3번의 천하왕비라든지 내지는 8번의 당대감은 9번의 황금의 신, 10번의 보석 이렇게 지금 잡혀있을 텐데, 푸른 기상도 지금 2번의 탐라보물과의 또 선행권 경합이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반사의 이익을 마필이 9번의 황금의 신인데요. 불과 한 달 전에 이번 경주의 최고 인기마로 팔리는 푸른 기상을 이 황금의 신이 거의 외곽을 압도해하면서 이거는 어부지리로 이긴 게 아니고 능력으로 푸른 기상을 이겨낸 바가 있는 마필이 바로 황금의 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세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금 인기권역에서는 6번의 푸른 기상이 더 많이 좀 잡혀있는데, 저 6번보다는 그 중에서도 센 말, 그 중에서도 강한 말, 그 중에서도 입상권에 안착이 유리한 말을 꼽으라면은 9번의 황금의 신이다. 이거는 반드시 한번 들으시고, 그리고 이 복병 중에 한 마리 어떤 말이냐면 3번의 천하왕비인데, 천하왕비도 지금 장기 휴양 마필이기 때문에
물론 100% 과시는 못합니다만, 근데 이 편성이 은근히 강하지가 않습니다. 은근히 약간 기복 있는 말들이 일전이기 때문에 천하왕비의 지난번 입상권 실패는 그동안의 그 편성의 운이 좀 안 좋았다. 이를테면 뭐 불멸의 여신이라든지 뭐 또는 백호신천, 헌마공신 뭐 이런 말들, 가리사니 이런 구미가 좀 센 구미예요. 구미 편성 자체가 거기보다는 이번 레이스 편성이 한결 천하왕비가 레이스를 풀어나감이 있어가지고 이 마필은 과거에 거의 뭐 한 7연타를 입상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출전말 중에서는 가장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 바로 3번의 천하왕비거든요. 3번의 천하왕비하고 9번의 황금의 신, 이 두 마리는 좀 체크가 필요한 말이라는 거, 다른 인기말들에 비해서 좀 더 저는 가산점을 좀 더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제주 5경주 한라마 3등급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4번의 소원세상이란 마필이 강축으로 팔리면서 4번을 중심으로 뭐 2번에 3다 행진, 3번에 안개비, 뭐 6번에 부루, 5번에 포스 뭐 골고루 지금 잡혀 있는 그런 구도가 되겠는데 4번의 소원세상은 지난 8월 달에 한라마 4등급 특별 경주에서 우승을 따내고 바로 한라마 3등급에 도전했는데 그때도 천의 미기였거든요. 굉장히 이제 전개도 정말 깔끔하게 해줬고 바로 승군전에서 우승을 따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 페이스라면은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소 외곽권 전개를 하더라도 상당히 힘이 있는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4번 중심으로 배당을 팔리는데 아마 인기는 이제 이번에 뭐 그 3다 항진이라든지 3번의 안개비가 팔릴 텐데 볶음마 두 마리는요 1번의 기백 5번의 포스 이 두 마리인데 이런 지금 다른 말들이 좀 느리게 올라오는 편성이기 때문에 복병은 좀 초반에 스피드가 있는 그런 말들인데 저는 선행 가능성이 있는 말이 딱 두 마리예요. 5번에 포스하고 1번에 기백. 기백도 지금 간만에 나옵니다만은 웬일인지 윤덕상 조교사가 김용섭이를 투입해서 최근에 이제 김용섭 기수가 복귀를 해가지고 아주 무섭게 지금 채찍질을 달구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1, 2게이트라면은 바로 밀어보도록 할 말 없죠. 그리고 기본 선행 가닥은 5번에 포스. 원래 이게 완벽한 선행 아닙니다만 이번 레이스가 좀 빠른 말들이 없는 관계로 5번의 포스가 마음먹으면 진행권 승부도 가능하다. 일단은 4번에 강하게 팔려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인기말보다는 저는 복병마 두 마리를 본다면 앞선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두 마리 1번의 기백하고 5번의 포스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7경주 오늘의 또 마지막 제주교차 레이스가 있는데요. 이번 경주 자, 액면집에 그 배당판도 지금 아시겠지만 10배 언저리가 데킬로 팔릴 정도로 이게 축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팔린 바는 이제 이번에 나루토라든지 또는 7번의 장시자 8번의 빨리 전진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강마가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팔려줄 테고요. 9번의 청하모 이런 말들이 인기말로 지금 팔릴 텐데 어쨌든 뭐 8번 빨리 전진 승군전입니다만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난번 경주가 3층을 올라왔습니다만 경주 전개가 너무 안 풀렸어요. 제대로 전개만 좀 더 김준호 기수가 좀 저번에 같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수 중에 하나다. 상당히 잘 타요. 그래서 빨리 이제 승군전이 합니다만은 인기한 축을 이루는 빨리 연지는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복병마 두 마리를 본다면 어쨌든 5번의 미라클하고 미라클도 지난번 경주 전개상이 아쉬움을 남겼단 말이기 때문에 너무 전개가 안 풀렸거든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의 대관식 대관식은 이번 경주에서는 불문곡직하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으로 승부를 풀어갈 겁니다. 단독 선행시 어쨌든 버틸 수 있는 흐름만 제대로 여유있게 좀 초반에 경험 없이 편하게만 간다면은 충분히 3차권 안에 정도는 갖다 들이밀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6번의 대관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의 미라클 직전 경주에 좀 전개상의 아쉬움을 남겼던
5번, 6번 두 마리 복병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는 승군전을 지니고 있는 8번에 빨리 던질 한 마리 꼭 안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자 저는 현장에서 더 좋은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